입지 비밀 썰루트입니다. 지난 수성구 주목할 입지편 도움이 되셨나요? 수성구에서 앞으로 더욱 눈여겨봐야 할 입지 알려드렸고요. 그 이유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구별 주목할 입지 이번 시간은 동구 편입니다. 바로 출발해 볼게요. 동구하면 대구의 대표적인 교통 입지로 불리고 있죠. 현재 동대구역에는 KTX 경부선이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복합 환승 센터도 있죠. 이 정도만 해도 대구에서 웬만한 교통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KTX 같은 경우 물론 서대구역도 정차를 하지만 여전히 동대구역으로 이용을 많이들 합니다. 그 이유는 역 자체 사이즈나 주변 시설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수성구 범사 만삼의 진입이나 핵심 업무 지역인 범어 내거리로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출장을 올 때 동대구역에 내려야 범어동 쪽으로 바로 올 수 있죠. 반대로 대구에서 수도권이나 시외로 출장을 갈 때도 업무 집중 지역인 벤처밸리 라인부터 범어동에서 많이들 가시겠죠. 그래서 서대구 KTX역이 생겼지만 동대구역 수요는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동대구역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말에 운영 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구미와 경산을 잇는 철도 노선인데요. 철도로 되어 있지만 내부와 실제 운행 형태는 지하철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이 대구권 광역철도 운행으로 인해 이제는 구미나 경산, 외관 등의 일자리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제 대구에서는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겨버린 것인데요. 이미 동대구역 주변 아파트들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대구역 주변 신축 아파트들에서 광역철도 범위 안에 있는 대구시 외분들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분양권 상태일 때부터 나타났는데요. 그분들이 이사 날짜에 맞춰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경북 인구에서 대구 인구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대구와 시외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광역 입지들은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으로 출퇴근하기는 더 쉬워지면서 우리 아이들은 대구의 학군과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니 대구로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앞으로 동대구역에 4호선이 추가되는 포인트도 놓치지 말아야겠죠. 엑스코선으로 시작한 이 4호선은 동대구역도 정차를 하게 됩니다. 수성구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4호선은 북쪽보다 남쪽이 더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1, 2, 3호선 환승역이 모두 남쪽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동대구역은 1호선 동대구역과 더블역세권이 되는 지역인데요. 현재 대구에서 더블역세권이 반월당, 청라언덕, 그리고 명덕역 이 세 곳밖에 없는데 더블역세권이 추가로 생기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더블역세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대구역에 4호선이 정차하면서 수성구 범어 내거리를 더욱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됩니다. 사람들의 비즈니스 동선상 동대구역에서 벤처밸리, 범어내거리, 범어동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4호선이 운행되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도 대구의 대표 교통입지인 동대구역이지만 앞으로 대구권 광역철도 4호선 엑스코선 등 교통호재들이 추가로 생기니 명실상부 대구 교통의 메카라고 불릴 만한 입지입니다. 이런 교통의 메카 입지에 호재를 직격으로 받을 수 있는 단지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먼저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입니다. 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은 작년 23년도 준공된 신축 아파트입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세대수는 1079세대 대단지죠. 브랜드는 화성이고 바로 근처에 덕성초가 초품화 수준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임장 강의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쪽으로 약간의 경사는 있는 편입니다. 앞쪽 파티마 쪽 상가 라인은 또 완전 평지 느낌이죠. 이곳은 일반 상업지역인데 층수는 최고층이 17층입니다. 여기서 의아한 분들이 계시죠. 왜 상업지역인데 17층까지밖에 못 올라갔는지요. 토지 이용 계획원을 확인해보면 일반 상업지역이지만 아래쪽에 비행 안전구역이 함께 잡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린 것이죠. 그래서 상업지역 좋은 땅이지만
용적률을 그만큼 못 찾아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주택이나 토지를 살 때 더욱 유의해야겠죠. 상업지역이라는 말만 믿고 덜컥 사면 큰일 나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동화성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상황이 이렇더라도 매물 잠김과 시세가 말해주고 있죠. 동대구역 호재를 직격으로 받으면서 종합병원급 파티마를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4호선 파티마역이 정차하기도 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올해 말부터 운행되는 광역철도로 대구 주변 도시의 출퇴근 수요가 더욱 많아져 상주 인구, 유동 인구 모두 많아질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장 단지로는 맞은편에 이안 센트럴D가 있겠는데요. 이 샌디는 동대구역 출구를 통해 나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상징성 있는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관 디자인도 개성있고 단지 자체에도 규모가 커서 웅장함도 느껴집니다. 세대수는 1000세대에서 1세대 모자란 999세대이고요. 오피스텔 세대가 있기 때문에 상주 인구는 1000세대가 넘어가겠죠. 이 샌디는 내부 조경이 잘 되어 있다는 평을 받는 단지입니다. 에버랜드를 연상케 하는 시설들도 눈에 띕니다. 조경이 잘 되어 있고 단지 배치가 잘 되어 있다 보니 일반 아파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동화성과 함께 두 단지가 모두 주상복합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화성도 주복이지만 조경에 힘을 쓴 느낌이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주상복합의 편리성과 세련됨, 그리고 아파트의 조경, 편안함이 혼재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주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샌디는 동화성보다 2년 정도 구축이지만 아직 신축단지로 봐야겠죠. 관리 상태도 잘 되어 있고 내부도 포베이 판상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샌디도 동대구역을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동선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입주하신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만 아시겠지만 동대구역이나 신세계백화점을 갈 때 고가대로 위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 아래쪽으로 가서 바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동화성보다 빨리 도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대구역의 호재를 받는 대표 단지가 될 수 있으면서 아파트 느낌의 조경, 내부 구조 등의 강점이 있는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동구 주목할 입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동구는 현재도 대구의 교통 메카이지만 앞으로 더 교통 입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입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바로 받는 대장 단지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추가로 동대구역의 호재를 직격으로 받을 수 있는 단지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해당 단지와 동구의 또 다른 주목할 입지 한 곳은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대구 부동산 입지 정보와 자료들은 입지 비밀 카페나 단체방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목할 입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